지난 주말에 김민재 선수가 네. 아이고 퇴장을 당해버렸습니다. 퇴장을 당했죠. 네. 그리고 심지어 너무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해버려서 페네르바체와 이제 트라부존스포르가 1, 2위를 다투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팀 경기 결과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퇴장을 당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뭐 김민재 선수는 열심히 뛰려고 한 건데 맞습니다. 좀 일찍 퇴장 수비수가 당했기 때문에 팀이 졌습니다. 그것도 네.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3대1로 졌는데 그러니까 옐로 카드를 2장 받아서 퇴장 당한 거죠? 그렇죠. 14분의 경고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23분의 경고를 또 받아서 이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고 바로 그 뒤이어서 나온 이제 프리킥 김민재의 파울로 나온 프리킥이 득점으로 또 연결되면서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그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을 때 네. 그래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의 접촉이었기 네. 때문에 프리킥이 주어졌고 저기서 이제 골이 들어갔던 거고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매우 안타깝게도 저기서 일단 하나 더 받아 퇴장을 당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퇴장을 두고도 터키 현지에서도 뭐 지금 보니까 저도 분석 프로그램 같은 뭐 BBC나 스카이 스포츠와 같은 분석 프로그램이 터키에도 있는데 다양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정심이다. 오심이다. 맞아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 터키 리그의 지난 라운드 최대 빅매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많은 이제 해설자분들 그리고 심판을 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터키 언론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현재 실제로. 예, 예. 그래서 터키 스포츠 방송사들을 찾아보면 다 지금 김민재 퇴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냥 뭐 이건 검색만 하셔도 쭉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일단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좀 더 클로즈업한 사진입니다. 이게 그 아까 페널티 박스 밖에서 경합하는 장면. 두 번째 파울 장면이죠. 네네. 일단 첫 번째는 얘기할 게 없어요. 첫 번째는 명확한 옐로 카드였고. 예, 그 14분은 상대 공격수가 들어가는데 역습을 끊어내려고 약간 이렇게 맞아요. 손을 썼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터키나 뭐 아마 여기서 보신 분들도 뭐 그거는 뭐 인정.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건 좀 다를 수 있는데라는 게 있어 저희도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인데 자, 요 장면을 보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이 장면을 보면 이제 터키 패널들도 말하는 게 저 21번의 자니니 트라부존스포르의 공격수가 어깨를 먼저 넣었다. 어깨를 넣었다. 그래서 이제 저 볼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저 자니니한테 있다. 그런데 김민재가 저기 이제 자니니의 볼 소유권을 빼앗기 위해서 좀 무리한 도전을 한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해석들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규정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딱 있으면은 지금 어깨를 봤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이 있고 볼을 사이에 둔 상태에서 두 선수가 동시에 들어가는 이 상황을 경합 상황이라고 하고 누가 앞에 있어요. 이 선수가 어깨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 선수의 소유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소유 상황에서 컨택이 일어나면 불어도 파울을 불어도 그렇죠. 됩니다. 근데 경합 상황에서는 컨택이 일어나도 돼요. 맞습니다. 왜냐면 경합이니까 축구가 어떻게 경합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장면은 얼핏 보면 경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디테일로 보면 어깨를 넣기 때문에 자니니의 볼 소유 상황. 볼 소유 상황으로 볼 수 있죠. 볼 소유 상황에서 이런 식의 컨택이 있었다. 컨택이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볼 경합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이제 팔로 민 행동. 저게 경합 상황이라도 이제 몸싸움이 있었을 때 그게 반칙에 해당하는 상황이면 반칙이 불리잖아요. 저 이제 김민재 선수가 미는 동작이 반칙이었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실히 좀 어깨가 나가 있다는 느낌이 있고 손을 좀 쓴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쪽 이건 터키 쪽이에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터키 쪽에서는 아니 뭐 이 정도의 경합이 이 정도의 컨택이 이 정도의 몸싸움이 가능하지 않아? 아니면 이걸 가지고 옐로우를 주고 결과적으로 퇴장을 주는 건 너무 파울은 오케이. 근데 이거는 좀 하지 않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의견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경합 상황이 뭐 파울은 줄 수 있지만 뭐 옐로 카드는 아니다. 아니면 이제 저 파울 자체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요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서머리를 터키 쪽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왔는지를 한번 말씀드린 건데 한번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상반된 반응이 있는데 이제 리드만 딜맨 최근에 이제 김민재 선수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죠. 이분이 이제 터키 국가대표 출신 해설자인데 맞아요. 이분은 김민재에게 파울을 줄 수는 있지만 저게 카드는 절대 아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고 해설자가 그렇죠. 딜만이 지난번에 저런 얘기했었죠.
김민재 선수를 두고 터키 리그에 너무 과분한 선수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표현했던 선수 맞습니다. 해설자인데 이제 저렇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비인 스포츠에서도 다뤘는데 여기서 나오는 출연자 분은 첫 번째 파울은 옐로 카드 분명하다. 그렇죠. 상대 역습을 손을 써서 제르비뉴를 아예 막았잖아요. 네. 그런데 두 번째는 반칙이 아니다. 저 정도 파울을 못하면 축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터키 슈퍼리그의 전 주심은 또 이제 출연자가 나와서 김민재의 두 번째 파울은 옐로 카드도 아니다. 경고 누적이 아니라 다이렉트 레드 카드로 퇴장을 당했어야 한다. 저렇게 아마 얘기하는 거는 저 주심은 저 의견이겠군요. 그러니까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반칙으로 끊었다라고 그렇죠. 네. 보는 의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심 같은 경우는 레드 카드였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뭐 두 번째는 반칙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반칙은 맞지만 카드는 아니다. 카드감은 아니다.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이 결과적으로 이 경기 결과로 트라부존스포르가 1위가 되고 페네르바체가 2위가 되면서 또 이제 굉장한 이제 터키 리그 슈퍼리그의 좀 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명백한 건 규정으로 해결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떤 건 의견이 들어갈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들, 의견이 들어가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도 어떤 판정이 나오면 심판위원회 열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7대3이야. 아,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7대3이야. 뭐 6대4야. 아, 이거는 오심이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이거는 뭐 정심이다라는 의견도 있어. 그쵸. 그래서 이번엔 뭐 다수 의견대로 하기로 해서 우리도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가지고 저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 이번 주말도 봤잖아요. 네네네. 그 뭐 토트넘 경기, 뉴캐슬 경기도 그랬던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면 안 불었을 것 같아. 안 불었을 것이다. 나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와 진짜 참 쟤네들 대단하다. 그렇죠. 막 그냥 태클이 막 들어가는데도 뭐 그냥 쫙쫙 가래 그냥. 맞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내부에서 좀 이렇게 의견이 좀 공유된 상황이겠죠. 우리 이제 좀 경기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허용해주자. 그죠. 전통적으로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그 빠르게 공격과 수비 전환 그렇죠. 빠른 걸 좋아하니까 웬만하면 끊지 않고 이렇게 가라라고 많은 걸 많이 하는데 어쨌든 김민재 선수는 저희가 아까 그 화면 짤 보여준 것도 여기다 분석 프로그램에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보는 해설자, 뭐 그다음에 여기 분석자, 그다음에 전 주심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멜러 2장 누적돼서 퇴장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리그 경기는 한 경기는 못 뛰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게 해석이 터키 이제 리그 내에서 이게 오심이었다 라고 해서 뭐 징계가 처리되지 않는 이상은 다음 경기 나오지 못하겠죠. 그렇죠. 네. 여하튼 지금 뭐 이만큼 뜨겁다. 그렇죠. 네, 뜨겁다. 지금 끝나고 왜냐하면 이게 워낙 뭐 센텐트끼리 붙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됐기 때문에 뜨겁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야 뭐 지난 일이야. 지난 일로 그렇게 가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수비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페네르바체의 특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수비수가 좀 더 많이 하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뭐 지나간 거야, 그냥 지나간 걸로. 저희도 그냥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설명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민재 선수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일단 김민재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뭐 옐로 카드를 많이 받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 김민재 선수가 몸싸움도 좋고 이래서 좀 거친 파울도 많고 해서 좀 옐로 카드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느낌이 있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는 59경기에 나와서 옐로 카드 3장. 퇴장 없이. 그리고 전북에서는 60경기 나와서 옐로 카드 13장. 여긴 좀 그냥 꽤 있는데 그래도 퇴장은 한 번밖에 없었다. 한 번밖에 없었다. 이것도 이제 경고 누적이었고요. 경고 누적. 그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김민재 선수의 지금 커리어 역사상 이번 퇴장이 두 번째 퇴장입니다. 일단 그러면 다이렉트 퇴장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이제 뭐 옐로 카드를 많이 받는 스타일은 아닌데 페네르바체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할 수 있다. 네. 일단 페네르바체에서 김민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3백의 중앙 수비수로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의 역할은 굉장히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펼쳐야 되는 역할입니다. 아, 그렇죠. 일단 페네르바체가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지만 김민재 선수가 커버해야 되는 이제 공간이 너무 넓어요. 맞아요. 왼쪽 그림은 김민재 선수의 이번 시즌 히트맵인데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움직이는 히트맵이 거의 없습니다.
다 밖에 하프라인까지 올라가서 하는.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하프라인 주변에서 이제 압박을 하거나 네. 이제 거기서 놓치면 빠르게 이제 뒤로 달려오면서 볼을 빼앗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넓게 벌어진 상태에서 스피드 경합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놓치면 바로 이제 실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옐로 카드 2장이 다 그런 상황이었네. 맞아요. 첫 번째도 올라갈 때 상대가 역습하니까 쫓아가다가 끊었다가 받았고 그렇죠. 이번에도 뒷공간 열렸는데 그거 따라가다가 맞습니다. 또 옐로.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페네르바체의 팀 전술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돋보이긴 해요. 네네네. 이제 옐로 카드나 이런 걸 안 받을 때는 김민재 선수의 그 스피드 그리고 우다다닥 달려와서 몸싸움으로 이제 막 밀어내고 볼을 차지하는 네네. 이런 장면들이 경기를 보면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도 이게 위험한 상황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좀 도전적인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오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옐로 카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퇴장을 당한 경기가 지난 경기였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페네르바체에서도 보면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돋보이죠. 그렇죠. 네. 막 다 막 하고 막 맞아요. 잘 공격가담도 하고 막 그렇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퀄리티가 좋은 공격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빅클럽에서 있다가 맞아요. 빅리그에 있다가 넘어간 친구들도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도 제르비뉴가 아스날. 그렇죠. 제르비뉴가 역습할 때 굉장히 이제 빠르게 몇 명의 선수를 제치고 이제 돌파를 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제르비뉴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네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수비수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공간이 그렇죠. 넓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전술이다. 그런 상황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번 뭐 경기에서도 그렇고 네네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정말 1, 2위를 다투는 팀들이나 아니면 유로파 리그에 나가서 좀 그런 실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꽤 있다. 팀의 특성이 일단 뒤를 좀 넓게 벌려주죠. 그렇죠. 전진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상대가 좀 강하면 뒷공간을 좀 공략당할 공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주의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좀 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공격적인 수비를 많이 펼치죠. 사실. 그렇죠. 가서 확 끊어버리죠. 그렇죠. 일단 체력 조건이 너무 좋고 몸싸움도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몸으로 부딪혀버리죠.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란전에서도 보면 타레미를 그냥 막 날려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수비 스타일이 김민재 선수를 돋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공간이 많이 나오는 팀들 그리고 그런 경합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 지금 전술에서 김민재 선수의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 어찌 보면 단점 아니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양날의 검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하고 막 스피드 있게 끊어주고 커버하고 이런 게 정말 김민재 선수 돋보이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은 그렇게 좀 이런 상황에서 막 나가서 싸우다 보면 이렇게 카드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더 관리하고 조심한다면 더 높은 데로 갈 수 있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면 라모스 같은 선수가 좀 그렇죠. 라모스는 정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이 한 시대의 최고의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인상적인 퇴장 상황들이 많죠. 그랬다는 것은 이 라모스 같은 경우도 전방에서 뭐 강한 압박을 펼치는 스타일이고 발도 빠르니까 빠르게 이제 수비 뒷공간을 복귀해서 좀 커버를 해주는 스타일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당연히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팀이고 하다 보니까 라모스의 좀 수비 부담이 커진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근데 뭐 사실 그거는 피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팀의 스타일과 자신의 어떤 스타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이겨내서 더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